그러니까 저도 요거 되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제가 혹시 그 건물주 마블 보드게임 만든 거 아세요? 그게 한 달에 얼마 정도 들어올 것 같아요? 현금이? 감이 없으세요? 1000이요? 지금 근데 그게 절반 이상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한 정도? 그게 이제 순이익이 잡히는 건데. 근데 그거는 따로 돈 들어가는 건 없어요. 왜냐면 이제 주문이 오면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외주에서 보내면 거기서 포장해서 보내는 거예요. 택배로. 그래서 되게 이제 수월하게 만들어서 시스템을. 그래도 웬만한 오피스텔 아니면 상가 하나 값이잖아요. 그래도 꾸준히 많이 팔리면 그거 하고 있고. 그럼 그거는 리스트만 넘겨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수익 쉐어는 어떤 식으로? 아니 그 스마트 스토어는 저한테 다 결제가 되는 거예요. 저한테 돈이 다 들어와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거는 이제 택배비는 이제 3개월마다 정산해서 제가 보내주는 거고 보관비랑 보관비는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부과되는데 그거 발송해주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다 포함해요. 그 택배비에서 좀 더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3,500원이면 그게 이제 3,500원 안에 그게 택배 그게 포장하고 이런 게 한 300원 붙는 거예요. 이게 3,800원. 그 물건은 어디 보관돼 있어요? 지금 창고에 있어요. 그 만들어준대. 그러면 그 창고에서 알아서 꺼내서 택배까지 해주는 걸 포함해서 택배비를 정산하는 거군요. 그거랑 보관료. 보관료까지. 그러니까 이제 원금은 거의 다 회수가 된 거예요, 사실. 오히려 이제 돈이 이제 남는 거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다 팔리고 나서 또 계속 팔리면 그냥 현금 흐름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제품 하나 만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또 노후 대비용으로도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책 인쇄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게 요거 한 건 하면은 인쇄가 몇 프로일 것 같으세요? 이런 얘기 하면 재밌어요. 여긴 전문가시고. 네네네. 혹시 감 있으세요? 이게 첫값이 얼마? 18,500원인가 그럴 거예요. 몇 프로? 인쇄가 몇 프로일까요? 네, 저는 이제 10%로 계약을 했어요. 왜냐면 높다. 네, 왜냐면 이제 나는 2번 냈으니까. 난 중견 작가죠. 다작작가. 그러면 18,500원이면 정도 남는 거예요. 한 권 팔리면. 그러면은 만약에 10,000권 팔리면 10만 부 팔리면 10만 권 자신 있으신 거면 거기까지 카운팅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제 3만 부 팔리면 그렇게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현금 있는 거고. 그다음에 오피스텔 지금 5채 하고 아파트 하나에서 6채. 제가 총 보니까 3번 있더라고요. 오프 더 레코드니까. 그 중에 이제 월세 받는 게 6채, 나머지가 이제 전세. 종부세 내죠. 근데 그래서 많이 또 벌잖아요. 그럼 억 단위 아니에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니에요. 왜냐면 또 그 정도는 아니에요. 왜냐면 분양권은 아직 그 종부세 대상이 아닌 거고, 또 오피스텔도 종부세 대상이 아니고. 분양권 포함해서? 분양권 포함이니까. 오피스텔도 종부세 대상이 업무용이면 종부세 대상 아니에요. 업무용이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주거용은 안 쓰고, 그러니까 그 오피스텔 빠지는 거고. 그게 또 종부세 기준이 9억에서 10억으로 늘어났으니까, 이제 각자 24억이니까, 몇몇가 따져도 한 60억 정도, 5, 60억 돼야지 종부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각자니까. 그러니까 이제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는 거지. 그리고 프랜차이즈. 그것도 수입 있어요. 해서 매달 또 들어오는 게 있고, 현금으로. 중개업도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컨설팅도 받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수입비원이 다변화되니까, 한 달에 좀 딴 데서 좀 덜해도 딴 데서 좀 메꿔지고, 그렇게 하는 거고. 사실, 근데 이제 주 업무가 이제 중개도 제가 자격증이 있으니까 중개도 해드리거든요. 회원들에서. 옛날에는 1만 시간의 법칙 이래가지고 외길 인생 10년을 8시간씩 10년을 파야 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새는 진짜 완전히 트렌드가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다각화하고 파이프라인은 최대한 좀 이렇게 해놔. 근데 왜냐면 또 한편으로는 이게 또 약간 불안한 마음도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사업하다 보니까 이게 혹시 또 잘 부동산 경기가 안 좋거나 이제 하락하거나 뭐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에 대비해서 뭔가 좀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다각화해서 이제 여기가 좀 안 되더라도 여기가 좀 잘 되게끔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프랜차이즈도 이번에 하고 있는 거에서도 또 이제 현금 흐름이 이제 좀 더 들어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자꾸 이제 다각화하는 거죠. 하지만 그거 하면서 저도 이제 또 실패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실패한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또 돈도 좀 날리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봤을 때는 항상 매년 플러스죠. 플러스죠. 근데 그러니까 그거를 실패를 하더라도 이거 다 만회할 수 있을 만큼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를 하더라도 이 정도는 내가 이제 컨트롤이 된다. 그 정도 있어요. 조그맣게. 그러면 잘 모르는 영역이잖아요. 네네. 지금 이렇게 하나씩 도전했던 게 보드게임도 그렇고 이렇게 하나씩 하는 게. 그러면 이걸 해야겠다, 고다, 아니다, 이걸 드랍이다, 이걸 판단하는 어떤 결정적인 포인트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마음이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다는 또 좀 다르지 다르죠. 않습니까? 근데
할 수 있겠다 이런 게 한 절반 정도 될 때, 한 50% 될 때, 한 60% 정도 되면은 일단 도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80%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투자는 이제 80% 정도 돼야지 이제 투자를 하는 편인데, 이거는 이제 불확실성이 너무 크니까 이런 사업이나 이런 거는. 그래서 그래도 한 60% 한번, 그리고 내가 이 정도 망해도 괜찮다. 사실 건물주 마부도 그런 마인드로 했거든요. 4천만 원 처음에, 6천만 원 처음에 들어갈 때, 그거 뭐 날리면 어때? 이런 마인드로 했는데, 그래도 잘 되고 있어서 그런 걸로 하는 거죠, 뭐. 제가 그때 엄청 반대했거든요. 태운다 그래가지고 뭐 디자인비랑 제작비 그 시안이랑 뭐 해가지고 할 때 제가 진짜 뜨악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되게 잘 됐죠. 딱 꾸준히 안착이 딱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거 보면서 좀 되게 신기했고. 몇 개 정도 사셨을 때 내가 이걸로 생활이 돌아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셨는지. 자산 규모가 그래도 순자산 규모로 한 20억 정도 넘어가면서 좀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좀 약간. 왜냐면 이제 여차하면은 내가 10억짜리 살고 10억으로 돌려도 되겠구나 이런 마인드가 되니까. 그 전에는 월급을 받으시면서 생활을. 그렇죠. 월급 받으면서 이제 투자. 저는 이제 만으로 한 27살 때부터 투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 나이에 한 거예요. 이제 그때는 아마 상상도 못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투자를 했던 거고.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투자 상담을 하게 된 계기는 또 뭐냐면 제가 이렇게 막 하면서 또 주변에 이제 이런 거 괜찮은 거 있으니까 한번 해봐라 했는데 이런 분들이 다 잘 된 거예요. 같이.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하니까 보람이 있구나.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자격증 따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렇게 우연찮게 된 거예요. 저도 하다 보니까. 투자 돈을 모을 때 극도로 아꼈던 시기가. 그럼요. 저도 그 책에도 이제 썼지만 한 3년간은 진짜 그 당시에는 1,000원짜리 김밥이 있었어요. 진짜 그것만 먹었어요. 거의 3년 동안. 그다음에 지금도 뭐 구두 귀찮아서 안 사거든요. 지금은 그 백화점 가기 귀찮은 거야. 그래서 안 사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신발 한 켤레로 거의 한 2년을 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막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안 사고. 되게 아꼈죠, 저도. 그래서 한 달에 제가 200씩 저축을 했거든요. 그 나이에 200씩 엄청 저축 많이 했어요, 그때. 그래서 거의 뭐 이제 그때 이제 물론 이제 급여가 그래도 좀 괜찮아요. 한 300 정도 됐으니까 100만 원 쓰고 영업비 쓰고 다 쓰고 이제 200씩 저축해요. 꼬박꼬박. 그렇게 이제 3년 해서 한 이제 그거를 이제 펀드로 굴리니까 1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갖고 시작한 거예요. 1억으로. 종잣돈. 근데 그 3년간 계속 이제 모의 투자를 했던 거죠. 저도 모의 투자 이제 여기 샀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거를 이제 하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게 된 거죠. 그게 2004년도 얘기예요. 지금 서울 들어간 시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 들어가는 시점은 오히려 이제 올해. 그러니까 기다리셔야죠. 지금은. 그러니까 서울에 들어간 시점이 이미 지났죠. 버스 지났죠. 1월달에 했어요. 1월달에. 그럼 이제 인천 물 들어오는 겁니까? 그럼요. 그냥 세개다 깔고 가요. 세 개 다. 오히려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저 같으면. 저 같으면 이제 인천만 하실 게 아니라 좀 더 하는 거죠. 저 같으면. 그러니까 제 말은 재건축해서 아니면 딴 거에서 그 돈을 불려서 그 돈으로 이제 그 월세 세팅을 만들 수 있잖아요. 자산이 커지면. 사업 쪽은 제가 모르겠어요. 뭘 잘하시는지 제가 모르니까. 근데 인천 쪽만 보실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잠실 쪽이시면 굳이 인천만 볼 게 아니라 이제 또 이쪽 잠실 근처나 이런 쪽도 잠실 밑이나 뭐 이런 쪽, 뭐 그런 쪽이나, 강동구 탁터머리. 네네, 그런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잘 찾아서 더 하시면은 더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걸 팔아서 지금 서울 들어가는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저는 그 커뮤니티 좋은 데를 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커뮤니티 오피스. 왜냐면 요새 커뮤니티가 되게 좋은 데는 정말 좋아서. 그런 데는 또 세입자들이 또 바로바로 들어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예 친구를 끌고 와요. 여자친구를 데리고 온다거나 좋으니까, 살기 좋으니까. 그래서 요새 커뮤니티 좋은 데 많이 보고. 제 위례에 있는 데는 그 영화관이 있어요. 오피스텔에. 그리고 삼성에는 수영장이 있어요, 오피스텔인데. 그런데,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거. 커뮤니티 좋은 데는 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피스텔 그 위에 있는 거는 진짜 영화관, 슬리퍼 신고 영화가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거기도 인기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피스텔. 그리고 제가 오피스텔을 하는 이유는 이게 아파트보다 더 오르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뭐 제가 돈만 벌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피스텔 미리 사서 월세 받는 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세팅해서 뭐 오피스텔에서도 뭐 지금보다 더 현금 흐름이 많이 나오면 제가 좀 덜 일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피스텔 해도 월세가 이렇게 많지는 않아서 뭐 예를 들어서 70만 원씩 뭐 5개 받자 350인 거잖아요. 물론 이제 직장인 월급이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저도 이제 생활 수준이 많이 올라가서 그게 적은 돈, 그러니까 큰 돈이기는 하지만 또 그게 큰 돈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오피스텔 수입이 뭐 이렇게 제 수입에 막 정말 메인으로 차지할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한 50대고
한 이제 현금이 한 3억, 4, 5억 정도 있는데 그거를 상가를 사자니 좀 불안하고 그러면 저 같으면 이제 그걸 원룸 오피스텔 한 4개 정도 쪼개서 사라고 권유할 것 같아요. 이제 지역별로. 근데 오피스텔을 특별히 관리할 건 없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60만 원씩 막 월세 받는다고 65만 원씩 받는다고 치면은 4개면은 260 정도? 260 정도? 그럼 260 정도도 나쁘지 않잖아요. 예, 그런 분들은 이제 오피스텔 추천하는 건데 근데 이제 젊은 분이 왔는데 이제 무주택이고 5억이 있어요. 똑같이. 근데 그런 분들한테 오피스텔 추천 안 하죠. 왜냐면 그분은 더 자산을 증식을 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경우에 따라 다른 거예요. 예, 그런 측면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오피스텔을 포트폴리오에 넣은 게 그냥 월세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 원룸 오피스텔도 보시면 65만 원씩 그 위례는 제가 75만 원씩 받고 있거든요. 월세. 그러면은 거의 840이잖아요. 그러면 거의 5년이면 벌써 5년 지났으니까 그것만 해도 한 4천, 5천 되는 거예요. 5천만 원. 그러니까 사실 안 올라도 저는 크게 문제 없는데 사실 위례 같은 경우에도 한 1억 정도 올랐거든요. 매매가도 1억 정도 올랐기 때문에 잘만 하면 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사실 안 올라도 크게 상관없는 거예요. 크게. 왜냐면 월세를 받기 때문에. 예. 근데 사람들이 그거는 좀 많이 간과하더라고요. 네? 아닌데. 아 진짜 적폐들. 좀 쉬어. 그러니까 실거주 하고 있고 투자로 경기도에 한 채를 건축에 매입을 했고 현재 대출은 없는 상태인데 그럼 이 상태에서는 오피스텔보다는 아마 시댁살형으로 당연하죠. 말씀 주신 것처럼 분양권을 가거나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3주택이 되니까 비과세가 안 될 거 아니에요. 1세일과 2주택.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따져봐야 되죠. 그러니까 3주택으로 해서 비과세를 포기할 건지 아니면 이제 비과세를 받고 이제 그걸 해서 이제 또 그때 이제 3주택을 할 건지 요거는 이제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무슨 말 이해되죠? 비과세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이게 비과세를 받는 근데 비과세가 의외로 적을 수도 있잖아요. 네.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비과세가 아니고 3주택을 가는 거예요.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아까 이제 그 수도권에서 살 게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관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느끼지만 저는 또 지금도 살 게 많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서요? 수도권에서요? 네, 수도권에서.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못 보시는 분들은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근데 저는 그게 이제 예전에도 그랬고 책에도 썼지만 그런 기회들이 굉장히 무수히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의 입장에서는 이런 거는 지금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근데 아파트랑 다세대를 비교하면 아파트는 그래도 매매가 잘 돼요. 매매가 어쨌든 수도권에 있어도. 근데 이제 다세대는 이제 개발이 됐을 때만 이제 매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는 어쨌든 존재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뭐 그게 뭐 안 좋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제 다만 그런 불확실성을 내가 안고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저희가 뭐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왜 어른들이 어른 말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무슨 갑자기 내가 꼰대가 된 것 같아. 부모님이 이제, 근데 이걸 경험하지 않으면 또 몰라, 이거를. 안 하셨다니까 일단 좀 다행이고요. 네네네. 안 하셨다니까. 근데 이제 경험하지 않으시니까 또 하고 싶은 거야. 나랑 똑같지 뭐. 나도 뭐 사업 같은 거 하고 싶을 때는 앞뒤 안 보잖아요. 똑같은 거지 뭐. 똑같아. 맞아요. 저는 빌라부터 투자한 거 아세요? 저 2004년도부터 빌라부터 한 거. 네, 맞아요. 빌라. 그러니까 제가 빌라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또 돈이 됐으니까. 빌라 다세대로도 돈이 된다는 걸 아는데, 현 시점에서는 그게 좀 많이 힘들어졌으니까 말씀드린 거죠. 그러면 이 정도면 하나 사자. 하나 사고 내년에 다시 만나요. 등기 치고 그리고, 우리 내년에 다시 이 멤버로 오케이. 다시 만나요.